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야기를 할 건 해야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하수회를 이제 1년 운영하려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40%가 진맥 협찬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각 회비가 37.5%입니다. 그리고 총회라든가 기타 찬조금이 22.5%고, 그러니까 회비보다도 진맥 협찬 광고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맥 협찬 광고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명함 광고라고 본인, 아들, 딸, 며느리 기업 광고 지면에 따라 가지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저희들이 선비문화수련은 연수를 다녀왔고, 매년 선비문화수련은 연수 재학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기행을 이제 이인식 박사께서 주로 해설하시면서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그거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아직 날짜가 결정 안 되기 때문에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하나 좀 새로 신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하나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은식 박사께서 우리나라의 청백리, 우리나라 청백리 사실은 몇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정부에서 홍보도 옳게 못했어요. 왜 못했냐? 자료가 부실해서 그래요. 자료가. 이게 문공부라든가 이런 데 자료들이 100%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은식 박사께서 빠졌던 분들, 역사에서 누락된 분들을 이 자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비석도 보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의 청백리 책 2권, 고려시대의 청백리 1권, 조선시대의 청백리 2권 해서 총 305명을 이제 각 1인당 이제 4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든 책이 고려, 조선의 청백리 책은 이제 3월 말에 발간되고요. 삼국시대의 청백리는 이제 4월 이후로 발간됩니다. 총 인원이 305명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선물하고 같이 이제 청백리 실록이라는 이제 안내 팜플렛이 더 들어있는데, 그 책자는 이제 한 권당 26,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은식 박사께서 하수에 요즘 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한 권당 한 7,000원 정도를 이제 하수에서 팔아가지고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하수에서, 일부는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청백리 실록이라는 안내 팜플렛은 이따 봉투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가실 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금년, 병원년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덕담이 필요하시겠죠? 덕담을 이번에 이광호 연세대 명예교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라도 이런 거는 우리 지원에서 이광호 교수님께서 너무 제일 훌륭하시니까 훌륭한 분께 이제 좋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광호 교수님 초청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회계 선생님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회계 관련해서 얘기해달라고 제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회계대 공부해보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과학시대, 자본주의 시대 회계생이 이해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계생을 소개하는 글이라든지 이도 정확하게 소개 나오는 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계생 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글, 우리가 퇴계생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그냥 제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글씨 못 쓰지만 약간 하나 써가지고 봤습니다. 퇴계생 좌우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좌우명 하면 이제 다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가장 중시하는 글을 자기 자리 오른쪽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항상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게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 순서도 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퇴생 친필 때 순서로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 무불경, 신기록, 무작위, 사무사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복창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무불경, 신기도, 무작위, 사무사. 아마 이 내부들 속에 엄청난 우리 사상이 들어있고 이 내구절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아마 퇴계생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과학적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과학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과학의 진리보다는 유학에서 진리는 성인의 말씀, 성인이 바로 진리를 아신 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신 분이 이제 성인이십니다. 공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공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망 5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학의 역사가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유학의 창시자에서 공자 이후로만 해도 쭉 이제 많은 유학자들이 있었고 이분 중에서 이제 학문과 수양을 통해서 아마 진리에 도달하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이제 현이 되고 성인이 된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 진리는 우리 이제 그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과학적 진리는 모두 대상화된 세계에 대한 진리입니다. 대상화된 세계의 진리인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상보다도 더 높은 세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보다 더 높은 세계가 정신의 세계고 그 정신의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의 세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온전하게 알고 또 정신의 세계에 가진 원리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분을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다 생각이 왔습니다. 바로 한 100여 년부터 전부터 이제 과학 문화가 들어오고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학이 내면적인 진리는 부정되고 유학도 부정되고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유학 부정의 역사가 동아시아 역사였는데 아마 한 1980년대 이후로 동아시아 문명이 발달하고 동아시아에도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뭔가 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동아시아적 진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유학적 진리, 동아시아 진리가 뭔지 잘 이해하기 힘들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한 50년 이제 생활철학 한 10년 하다가 생활철학은 앞만 봐도 과학을 발달시키기 위한 아마 어떤 기초적인 그 학문으로 좀 이해가 되고
역시 아마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정신의 진리, 내면적 진리에 대한 관심을 제가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관심을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유학 공부를 한 지 한 50년 됐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렇게 퇴계생 자문 보면은 그냥 읽기만 해도 안에서 막 힘이 쏙 꽂히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퇴계생 하면은 이제 무불경이란 문자는 원래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 바로 제일 첫 줄에 무불경, 어맥사, 그 준비는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무불경, 어맥사, 안정사, 안민재.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마치 생각하듯이 항상 엄전하고 말을 안정되게 하면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 첫 구절에서 이제 무불경이라고 나온 건데, 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퇴계생 사학들 봐도 경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의 중요성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퇴계생이 아마 그 후손 대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마음에 대한 느낌과 이해가 좀 각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다 느끼시죠? 네. 마음 못 느끼면 있으세요? 마음에 대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결론이 안 납니다. 마음은 뇌 신경의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과학자들은 객관화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인문학적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학자 중에도 마음을 뭔가 어떤 그 객관화를 넘어선 뭔가 어떤 정신 세계로서 이해하려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한때 퇴계생의 수는 마음은 우리 몸에 보시죠. 우리 몸의 주인입니다, 그지? 퇴계생은 마음은 24시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바로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외물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거 보면 그리 끌려가고 예쁜 거 보면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온갖 욕망에 끌려가고 잘 끌려다니는데 마음이 주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만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죠. 유학에서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는 논어에서 보면은 공자께서 가장 중시한 거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는 바로 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명자께서는 마음에는 인의 예지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죠. 대학에서는 마음에는 명덕이 있다고 하죠. 중용에서는 마음엔 천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퇴계생 역시 다 마음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은 하늘과 바로 하늘에서 받은 것이고 하늘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영역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의 본성이 바로 하늘과 닿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공경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노력이 이제 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도
이거 요즘 인터넷에 뭐 딱 보면은 자기가 홀로 있을 때는 삼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딱 그 대학 펼치면은 장소로서 해석하지 말라고 딱 나옵니다. 홀로 있을 때 뭐 이런 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있을 때 또 물론 포함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주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미리 움직입니다. 그렇지? 마음이 행동하기 전에 마음부터 움직이죠. 그때는 행동을 하면 남들이 다 보지만은 행동하기 전에 내면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은 남은 모릅니다. 자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마음이 기독입니다. 기독. 자기 홀로 아는 그 마음의 기미, 거기 기독입니다. 바로 고기를 삼가하라. 고기를 삼가 잘 살피라. 왜냐하면 거기서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그게 결판나기 때문에 바로 항상 자기 마음의 기미가 싹 들 때 그때를 조심하면은 바로 나쁜 데로 흘러가지 않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신기독을 그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무불경은 이제 항상 공경하는 것이고 신기독은 사태와 만나서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 자기 홀로 아는 마음의 기미 이를 기독이라고 하고 그것을 삼가하는 것이 신기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기는 바로 대학 성의장에 나오죠. 대학 성의장에 나오죠. 바로 사람이 고귀한 거는 사람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하면은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합니다. 아마 우리 전생인문에 아마 마음이 맑은 분들은 다 그러시라고 봅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요. 자기 속에는 자기의 모든 행동과 삶을 내려다보고 있는 더 깊은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무자기, 바로 그 자기 어떤 속에 있는 깊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바로 그 깊은 자기가 바로 본성이라고 하늘이 준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본성을 이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그 신기도하고 이제 바로 닿아서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사는 공자께서 이제 시경 300편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은 사무사다. 시경의 저자는 생각에 삿됨이 없다. 생각에 삿됨이 없기 때문에 시경 300편을 그렇게 감동적이고 한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 바로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경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불경, 신기독, 무자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생각에마저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잠깐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우리 좌우명 한번 새겨주시고 끝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불경, 신기도, 무자기, 사무사. 네. 박수 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광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개를 하려다가 안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후원자 가운데 이원색 어르신께서 오늘 늦게 좀 참석하셔가지고 자리 앞에 계시는데요. 원색 어르신께서 저희 우리 신년 할애에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성희 이사님 아직 안 나오셨죠? 예. 자, 그러면 다음 금년도 사업계획 가운데 중요한 정기총회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는 금년 5월 30날 토요일 11시에 종로 종각역 바로 옆에 붙은 파노라마에서 합니다. 예년에는 경기고 강당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경기고 강당에서 못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거기서 하기 힘들 겁니다. 경기고 강당은 금년에는 행정사 시험이 공교롭게도 5월 30일 날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거 이외에도 공기관들은 보니까 6월 3일 날 선거가 있어가지고 5월 한 25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거의 모든 대원 행사가 거의 그 외부에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각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만은 파노라마에서 11시에 정기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학연구원에서 성독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계연구원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퇴계학연구원 동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인환 감사께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환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감명받은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하계 종선 어른이시고, 올 이제 5월달 되면은 거기 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시고, 또 한 분은 태계학 연구원에서 만났던 김종성 씨라고 계십니다. 근데 하계 종선 어른은 제가 도산에서 한 7년 있으면서 자주 뵀는데, 저녁만 되면은 만사를 폐하고 퇴계 전설을 붓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퇴계 전설을 왜 그렇게 쓰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전설을 써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손자가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불태워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춤을 추지. 그러면서 퇴계 전설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사서상경을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필력이 떨어져가지고, 자제분들이 보니까 글씨가 안 되더라 그러시는데, 하여튼 평생 퇴계 전설을 붓글씨로 쓰셔가지고 모아놨는데, 동생 되시는 분이 그걸 갖다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손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봐서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는 그분 책을 퇴계학 연구원에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하고 같이 퇴계학 연구원에서 주역을 공부하신 분인데 김종성 씨고, 저한테는 아저씨뻘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역을 쭉 같이 공부하시다가 93세 되셨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주역 공부를 2주간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하면 감기 나오면 나가야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93세까지 주역 공부를 하다가 감기로 2주쯤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제일 제가 부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소제를 운영하시는 이영자 교수님하고 또 이재갑 사무총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퇴계 전서가 지금 거의 50% 지금 출간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은데, 퇴계 전서를 그냥 책으로만 내서 집에 그냥 장서로 보관할 게 아니고 우리가 퇴계 전서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올 1월부터 퇴계 전서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명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퇴계라는 분에 대해서 다 많이 아신다고 그러지만 사실 퇴계의 학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이 발간되면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공부한 것을 요약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 퇴계 전설을 다 요약한 것을 보내드리면은 그분들이 그것만 계속 모아서 봐도 퇴계 전설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퇴계의 공부를 좀 더 보편적으로 넓게 하고 다
다 우리 일가들이 다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악 10도가 가장 퇴계 학문의 요약인데 성악 10도에 찾아에 보면 제일 먼저 뭐냐면은 주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역의 학문에 모든 들어가는 그 말하면 길라잡이가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퇴계 선생 일대기를 보면은 19세에 주역을 공부하시다가 너무나 집중하셔가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병이 걸리셔요. 그래서 퇴계께서 성악 10도에도 주역을 알아야만 학문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본인도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주역 공부하다가 감기 걸려서 2주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계학 연구원에 이번에 내년 내후년이 설립 50주년 됩니다. 그래서 이재갑 사무총장님이 1차 리모델링하고 요번에 또 이 특강에 학생들이 하도 많이 와서 교실 2개를 키워가지고 이 방에 한 2배 되는 그 강당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한 번씩 특강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그 특강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학예 종선처럼 내가 붓글씨를 쓰든지 아니면 뭘 쓰든지 내가 퇴계 전서 한 번을 내가 써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금동화로라는 한식당입니다. 밖으로 이쪽으로 쭉 나가셔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육교를 타고 쭉 가시면 제가 군데에다가 안내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단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1층으로 가면 거기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 군데 안내판 붙여놨지만 그래도 못 찾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괜찮습니다. 못합니다. 2개인데 1층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육교를 해서 가면은 교통방해 없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군데 안내를 해놨으니까 그거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실 때는 양말하고 그 다음에 성백리실록이라는 팜플렛이 들어있는 자료를 쇼핑백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일단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금동화로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식당은 1실, 2실 2개를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시간 조금 할애해가지고 전체 다 소개는 못 하더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좀 자기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는 게 좋도록 같습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젊은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래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예. 또 저 안 계십니까? 우리 앞으로 내가 보니까 우리 진성이 서울 하수회를 다음 시에 이끌어 가실 분이고 굉장히 미인이시죠? 미남이시죠, 그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서울 하수회 운영하는데 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 22세 이봉걸입니다. 현재 회사 이름이 전에 특허청이고 지금 지식재산처로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거기 서울 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무원 생활이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제 했고 이제 퇴직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의 역삼역 쪽에 있는데 혹시라도 뭐 근처 오거나 또 특허청 관련해서 또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쭤주시면은 또 잘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물 또 하수에 본관에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올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좁아서 다 대신하 제가 이제 어리고 하니까 아까 농담으로 이제 계단 저 밑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공간 보니까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고 되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청년회 해서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예, 뭐 앞으로 또 저희 또 족친에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야정 24세 동철입니다. 제가 그 진성희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선친이나 이렇게 저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뵈면서 진성희 씨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하던 생각 중에 문득 원유철 씨 있죠? 원유철 국회의원. 그분의 선친이 원균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생긴 게 수백 년 됐는데도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갖고 이 DNA가 이게 뭐야? 그래갖고 저도 이 진성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얼굴이 생긴 거나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오늘 여러 어르신들 뵈니까 마치 옛날 이상가족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진성희 씨 화수회에서 열심히 좀 참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파의 이동주입니다. 저기 의인에 가면은 강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인이고요. 저게 뭐 다른 말씀 정기총회는 여러 번 참석했었고 하례에는 처음이라서 서울 하수에 분만 진성이가 모든 행사에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2세 이천파 이동현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안동시에 때나 그럴 때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에 대해 와가지고는 참석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 이번에 우연찮게 이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 모처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참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참석해가지고 이 정치회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번곡파 24세 종손 이재용입니다. 네. 제가 삼성에서 34년 근무하고 작년 8월 말일자로 이제 정년 퇴직하고요. 이제 다시 또 제2의 직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부친께서 경자 옥자신데 안동에서 계속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때는 사실 전혀 젊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렇지 진성이까지 이러고는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도 여기에 뭔가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침 또 작년에 이제 제가 정년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물론 총회는 작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신년 하례부터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유대도 하고 공감도 나누면서 얼굴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자주 뵙고 인사드리고요.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뭐 회장 되면서 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희열 사무국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에 우리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년회 대상이신 이병호 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옹계파 종파 병호입니다. 뭐 인사 말고 나눠주고 저희들이 청년회 활동하고
좀 그 2세든 3세든 되신 분한테 정연에 참석해 주십사 하고 광고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저희는 정연에는 하수의 밑에 산하 기관이죠. 그 모임이니까 지금 오신 분도 연세도 많으시고 하는데 차세대들이 이제 서울 하수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많은 청년의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누구냐면은 밑에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작년에도 제가 인사 말씀 드리면서 좀 자제분이나 아니면 손자분들이 청년에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 하수회를 좀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취지에서 2004년 11월 21일 날 원우 회장이 그 강하게 이제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올해는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오늘 저기 청년회 회원은 65세까지는 청년회 회원이고요. 66세부터는 고문입니다. 70세까지 회원인데 뭐 한국 사회가 다 고령 사회인데 어쩔 수 없는 건 그러니까 그 20, 30대는 30, 40대는 바쁘고 하니까 주로 50대하고 60대 위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했던 2세나 3세 분들 하면은 서울 하세나 저 연락처를 좀 드릴 테니까 꼭 그 회원을 좀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은 모임은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하수의 그 모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아직 조금 약간 의지가 부족합니다. 회장이 좀 리더십이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 종신께서 그 관심과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해 줄 수 있는 동료로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임은 뭐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친교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한 얘기는 식사를 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싶다면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극도를 이용해서 가셔야 됩니다.